안녕하십니까. 박승호TV의 박승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현실과 정치 변혁기에 이런 책을 소개하게 된 것은 이 책이 바로 그 공무원을 지망한다든가 또 혹시 대통령의 이제 이 꿈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든가 각부 장관들 이런 분들이 꼭 이 책을 한번 안 읽으셨으면 꼭 읽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꼭 필독해야 될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이 책이 많이 절판이 돼가지고 인기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한번 구입하셔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고 나서 정말로 은퇴할 때까지 좋은 소리도 듣고 국민들이 야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공무원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정치인으로서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천할 대상들을 이야기해 봤고요. 자, 그럼 먼저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자, 명의대방록입니다. 명의대방록. 그래서 명의대방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의가 뭐냐? 명의. 밝은 명사죠. 명의. 오랑캐 자입니다. 대방록. 기다릴 때 자죠. 대방록. 그래서 방문한다 할 때 방자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명의대방록 그러죠. 명의대방록 그럽니다. 명의대방록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책은 원래 써지게 된 배경은 17세기 중엽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중엽하면 이제 중국은 명나라가 이제 망하고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건국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1368년에 건국해서 1644년에 이제 망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쓴 건데요. 바로 이름은 황종입니다. 그래서 이 황종이라는 사람이 바로 쓴 바로 책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양명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의 변천 과정을 보면 이제 훈구학이 있고 그다음 성리학, 그다음에 양명학, 고중학, 공양학 이렇게 발전하죠. 근데 이제 양명학자다 이렇게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대 말기에 바로 이제 썼던 책이다. 또 이제 청초가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이 책이 써지게 된 배경은 한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명나라 말기에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자성. 그래서 이자성과 이제 장헌충이가 농민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죠. 그 당시에는 이제 본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민이 난을 일으키면 항상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만주족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후금이었죠. 만주족이 바로 세력을 키워옵니다. 그래가지고 끝내는 이제 1616년에 후금을 세우고 1636년에 청나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병자호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정묘호란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었던 그 민족이 바로 이제 만주족이죠. 그 만주족이 이제 드디어 이제 명나라를 위협하고 끝내는 이제 1644년에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승정제인데 그때 이제 승정제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조정에서는 당쟁이 납니다. 당쟁. 우리가 조정에 당쟁하면 유명하죠. 명나라에서 유충원이라는 황관이 있었어요. 그 황관이 이제 독립파, 그 다음 비독립파, 이렇게 이제 당파를 하고 있을 때 황관이 행포를 많이 부립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황종의 아버지도 이제 희생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황종이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거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 반발도 하고 의병도 만들고 그래서 했지만 실제로 이제 역부족이요. 그래서 황종이는 이거 우리 동아시아에서 이제 이 정치 형태로서 전제 군주제에 대한 어떤 폐단이 잘못되어 있고 폐단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전제 군주제의 폐단과
독재 군주가 출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계획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방안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의 대박록은 첫 번째는 뭐야?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군주제, 전제 군주제에 대한 출현과 군주제에 대한 그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사상입니다. 경제 개혁을 위해서 농번주의 사상에서 농번, 그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농자는 천하의 대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농번주의가 있습니다. 농번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농번이란 것은 우리가 천하의 대본이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중국은 땅이 넓지만 실제로 이제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정말로 이제 이제 백성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땅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어쩌냐, 그 중소도시가 많이 크죠. 그래서 뭐 광주라든가 항주, 소주, 그 다음에 난경, 항구 뭐 이런데, 그래서 이제 절강성이라든가 이제 이 많은 그 광동성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이 작은 중소도시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어쩌냐, 이 관직의 손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공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상업을 하는 이 선비 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상공, 그죠? 상공의 이 업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야, 이 농번으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농번 제도를 바꾸는 체제, 그러니까 사농공상이라는 선비가 가장 뛰어난 인간이고,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수공업자, 그 다음에 상인 그랬잖아요. 이제 이것을 좀 깨자. 그래가지고 농본 사상에서 뭐냐면 공상, 그렇죠? 공상의 개, 그죠? 다개자죠. 개라는 것은 시조 이제 공상의 개본, 그죠? 개본. 그래서 이 개본이라는, 그래서 이제 개본 사상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가냐면 이제 자본주의 맹아가 돼요. 자본주의에 싹이 된다. 그 맹아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맹아, 한자를 써버렸네. 맹아, 그죠? 자본주의 맹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경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이 두 가지의 변혁을 가져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원래 이 13목, 그 다음에 21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차는 13개로 되어 있는데, 이제 글 수는 이 21편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로 나눠가지고, 이 목차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이제 몇 년 전에 읽었다가 요새, 야, 우리나라 이제 그 정치 현실과 왜 이렇게 잘 맞아가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책을 권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그 빨간 걸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 보면 13개의 목이 있습니다. 13개 목인데, 그 13개 목이 이제 군주론, 신하론, 법제론, 재상론, 학교, 그리고 이제 관리 선발 이런 것이 있고, 제일 밑에 가면 이제 환관 또는 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어보면서, 여기에는 이제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원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따분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국가에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그 젊은이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면 뭐 면접할 때도 좋고, 또 합격한 이후에, 또 퇴직한 이후에도 아주 보람차게 내가 생활 잘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권합니다. 이 책이 많이 절판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또 이거 해가지고 많은 이 젊은 이 공무원 또는 정치인 지망생들이 이걸 봐가지고 우리나라가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군주론에서 이제 황종이는 어떤 이야기 했냐. 원래 군주란 것은 참 하기 힘들다. 왜? 인간이라는 건 그죠. 전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군주가 온다 해도 그 군주도 사리사욕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종이의 말에 의하면 중국의 3대, 다시 말하면 하은주,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시대 때만 군주가 정말로 자기 몸을 다 바쳐가지고 일을 했다. 다시 말하면 사리사욕에 젖지 않고 정말로 천하와 백성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황종이가 상당히 한 2000년 동안의 전제 군주제가 지금 중국에서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명나라가 이제 만주족 오랑캐한테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면 군주가 왜 잘못해서 이렇게 망했냐. 근데 그 군주의 혼자의 그런 그 잘못은 아니다. 다른 신하들도 그 중요한 요인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하, 그다음 법, 그다음에 이제 그 재상들, 그다음에 이제 이 환관들, 서리, 이게 서리라는 것은 하급 공무원들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총책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군주로부터 잘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주장을 하면 군주라는 그 사람은 후대에 오면서죠. 사리사욕에 젖어서 자기의 모든 천하의 모든 사물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바로 그 강과 폐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훑어내는, 다시 말하면 이제 학살하는, 그런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 군주라는 사람들을 견제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군주라는 것은 정말로 이 옛날 그 요순우 왕조 때, 그러니까 요순 시대가 있었죠. 아주 태평성대. 그때 군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어렵죠. 그렇게 군주라는 것은 정말로 사리사욕에서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군주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군주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군주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제 신하들 또는 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주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군주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민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군주가 객이다. 이게 민주 군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주인이고 군주가 객이라는 겁니다. 객. 그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객이다. 국민들과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이지 자기가 뭐 대통령이다 그러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황교익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군주는 절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하론에 있어서는 진짜 신하론이 좀 획기적이었어요. 신하론은 원래 군주는 천하가 너무 넓기 때문에 혼자는 다 못하죠. 그래서 신하와 군주와 관계는 분업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이 분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업. 그러니까 신하라는 것, 지금 말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전부 다 어째요? 분업적인 관계다. 근데 옛날에는 어째요? 바로 유교에서는 이제 군신 관계가 뭐라고 같다고 생각했냐면 바로 이제 부자 관계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 관계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계라는 것은 혈연적 관계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군주와 신하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와 관계는 뭐냐? 바로 이제 기능적 관계다. 기능적. 그래서 정치적 또는 기능적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그 신하는 군주한테 바로 이제 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와 백성들을 위한 신하가 돼야지 군주를 위한 신하가 되면 안 된다. 지금 말하면 공무원이 어떤 자기의 장관, 차관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신하다. 그런 신하는 바로 어쩐다? 군주의 뭐가 된다? 군주의 바로 사후가 된다 그래요. 사후. 이 사후라는 건 스승사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후라는 것은 바로 이제 친구이면서 이제 스승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제 군신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군주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 실현해야 될 이념이 좀 다르다. 또는 자기의 신하의 그런 이 지위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니다는 겁니다. 군주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하가 해야 될 일, 지금 말하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황종익이가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신하가 군주의 입맛에 맞게 군주가 말하지 않았어도, 군주가 보지 않았어도 보고 듣는 같이 그런 몸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몸종이 되면 뭐냐? 그 공무원은 군주에 뭐가 된다? 군주의 노비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공무원들이 국가의 어떤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군주가 또는 요새 말하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그것을 어긋나게 한다면 그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따라하면 노비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가장 저한테는 감동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이제 이런 이 군신 관계는 전부 다 뭐예요? 기능적 관계다. 기능적 관계. 아까 이야기했죠. 기능적 관계 때문에 절대 아버지와 자식의 그런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어떤 대통령들은 어째요? 뭐 충신이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 충성한다. 뭐 이런 옛날에 장세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법제론입니다. 법제론. 법이란 것은 이제 군주가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군주가 옛날에 어질다고 생각했어요. 어진. 그러니까 옛날에 유교 정치 하에서는 덕치주의가 바로 이제 민심이 천심이다. 천심이 민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모든 그 백성의 구제는 바로 이제 그 군주가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은 실제로 백성들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다. 이 말은 군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때 민심이라는 것은 민본 정치라고 하지만 그때 민이라는 그 본이라는 것은 뭐냐? 민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째요? 바로 백성들이 대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통치 대상이 이제 백성인데 그걸 민본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군주가. 지가 뭔데 은혜를 베푸냐 이 말이요.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황종이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민본이라는 것은 주체적 대상이 돼야지 그 관리하는 이 통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치라는 것은 뭐냐면 인치죠, 인치. 인치라는 것은 뭐예요? 인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보다는 법이 있고 나서 인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법치 이후에 법이 먼저고 법치를 한 다음에 바로 인치가 돼야 한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 유교정치 사상에서는 어찌요? 모든 임금은 전부 다 어찌요?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이 맺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민본 정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교 정치에서는 바로 이제 그 군주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완전히 어떤 사람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자의적인 군주의 그런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치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어쨌다. 바로 이제 인치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덕 있는 사람이 왕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자의적인 그런 권력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법치가 있는 이후에 바로 인치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황종의 이제 그런 법제론입니다. 자, 그다음에 재상론입니다. 재상론은 원래 명나라에 세운 사람이 이제 홍무제였죠. 홍무제가 이제 상당히 주원장으로서 자기의 이제 뭐 별로 이제 거렁뱅이였지만 실제로 이제 황제까지 오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재상제를 이렇게 폐지합니다. 재상제를 폐지했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정치를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에 가면 이제 세조 때나 태조 이후에 태종, 그 다음에 세조 이 사람들은 이제 육조 직계제를 하죠. 그 전에는 이제 의정부 서사제라 해가지고 의정부의 3정승한테 정치를 다 맡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만 이제 자기가 결제하는 그런 것이 의정부 서사제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잘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세조나 그 다음에 태종은 정당하게 왕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꾸린 것이죠. 꾸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직접 2조, 호조, 병조, 해조, 형조 해서 6조의 그런 업무를 자기가 결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재상제가 폐지되면 군주의 독재나 또는 황관의 행포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 재상제와 관료제로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모든 것을 전부 다 뭐 대통령, 장관이 스스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아이디어가 이렇게 모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혼자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황제라는 사람들은, 또는 군주라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옳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이 그르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천하의 군주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천하의 그런 것이 다 군주가 그르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황종이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쩐다. 바로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학교를 정책의 이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서 그 공론의 장은 국가의 통제에서 절대 간섭할 수 없게 면책 특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대학에서 어떤 정책을 이제 국가의 정책을 바로 이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군주들은 다 독재로 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대한 기능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식인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바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황종이가 이야기한 그 학교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황제가 아무리 그러다 해도 이것이 양심 있는 학자들이 모여있는 학교, 요즘은 대학이 되겠죠. 학계, 이런 데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절대 불가침적인 그런 성격으로 면책 특권까지 줘야만이 바로 좋은 정책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관도 마찬가지다. 황관이라는 것은 군주의 몸종이죠. 그 몸종인데 이 황관의 역할이 옛날 그 황종이 이런 말 해요. 바로 이제 황관은 독약이나 맹수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이런 것은 역대 왕조를 볼 때도 다 마찬가지였다. 근데 특히 명대에는 이것이 더 심하다. 그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독립당과 비독립당의 그런 당쟁에서도 엄청난 황관의 역할이 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조정이 또는 나라가 부패하고 끝내는 그런 청나라한테 멸망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가 청와대 참모진 이런 사람들이 부패에 불면 이것은 이제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 보좌하는데 그치야지 그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이러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황관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이죠. 설이라는 것은 하급 관리를 말해요. 요즘 말하면 뭐 실무자죠, 실무자. 그래서 이런 실무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넘어선 일을 하면 항상 뇌물이 오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하지도 못할 업무를 담당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 관여를 하면 부정부패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아서 요즘 말은 뭐예요? 기능직, 그 다음에 행정직 따로따로 딱딱 해야지 그 기능직 한 사람이 행정도 맡고 행정 맡은 사람 기능도 맡고 이런 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부정부패 온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선발도 잘해야 되고 하급 관리들에 대한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이래야만이 이제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황종이가 말한 군주 독재가 출현하는 것을 막고 군주가 정말로 바로 서려면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한다. 이것을 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개혁에 대한 그 사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적입니다. 경제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농본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농본. 모든 것이 농업이 근본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농자는 천하의 대본이다. 그죠? 근데 실제로 그건 맞아요. 농민이 주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이 핸드폰을 먹을 수 없고 또는 반도체 칩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민이 잘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것은 생명산업이잖아요. 이것은 경제적 논리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자동차를 좋은 거 갖고 있고 핸드폰을 좋은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실제로는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생명이 있어야지 뭔가가 되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이건 무엇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종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화폐는 이제 뭐였어요? 바로 이제 음본지였어요. 왜냐하면 음본지가 된 것은 1492년이죠.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를 신항로 개척해가지고 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완전 이제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엄청난 은이 유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가계혁명이 일어나고 상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과학혁명도,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가 되고, 그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이제 초기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로 발전하죠. 그러면서 청나라에는 은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왜냐면 이제 청나라에서 또는 중국에서는 무엇을 많이 팔아요? 명나라 때부터 차, 도자기, 비단 이런 것들이 유럽 사람한테는 완전 넘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향신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탈 때 대체 화폐로 은이었어요, 은.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도 이제 화폐에다가 은으로 해서 일조 편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는 지정은 제도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명나라나 청나라는 전부 다 누구예요? 권력층입니다, 권력층. 권력층 일부만 바로 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결제 수단이 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상업이 유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은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의 비율을 많이 바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바로 황종이는 이제 수공업이나 상업도 바로 이제 유통을 시켜야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자기의 사리사욕에 대한 그런 충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제 그 관리들은 지금 말하면 공무원 뽑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 인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선비들이 이제 상업도 하고 수공업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농업이 근본은 맞아. 근데 근본은 맞지만 그래도 뭐들 해야 한다. 바로 이제 수공업과, 아까 얘기했죠? 수공업과 상업도 어쩐다. 상업도 바로 이제 어째요? 바로 이제 다 모두게. 그래서 공상계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유통이 달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폐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상평통보 만들고 200년 동안 썼잖아요. 근데 그 전에 건원중보라든가 동국통보, 해동통보 많이 만들었지만 유통이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하면 화폐를 만들 때 그 은본위제에서 뭐라 하면 이제 동전이라든가 또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지폐, 종이도 만들어야 지폐. 근데 누가 종이 쪼꼬리 주고 쌀 한 가마니 주라면 주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황종이 말하는 자본주의 맹하라죠. 자본주의 맹하. 자본주의 맹하를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맹하.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자본주의 맹하. 싹이 텄다 그러면 맹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이제 경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제 어째요? 바로 사농공상이라는 선비,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 이런 계층적 차별적인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황종이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루어지면 그래도 이제 어째요? 바로 이제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황종이는 옛날에 한나라, 이게 진나라 시황제 이후에 한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명나라 이런 한족의 왕조들이 해왔던 것을 정치적인 전제 군주제 개혁과 그 다음에 농본 사상에 젖어 있는 그런 경제 사상을 이제 좀 고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획기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명의대박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황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책을 내놨냐. 원래 이런 이 민본 중심으로 가는 책이 옛날에 이 루소라는 사람의 사회 계약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회 계약론에서 말한 대로 이것은 1600년이기 때문에 루소보다 한 100년 앞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황종이가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죠. 그래서 민약론이나 사회 계약론 이런 것에 훨씬 더 앞서 있었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군주론에 대한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또 군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써놨죠. 군주론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던 때가 바로 이제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나와 있습니다. 군주라는 것은 이제 사자와 같은 사자와 같은 바로 용맹도 있어야 되고 여우와 같은 지혜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의하면 군주론은 바로 이제 어떤 군주가 됐든 간에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좀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군주론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뭐냐, 정치를 종교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덕으로서 분리했다는 거죠. 분리.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을 때 종교와 이 정치와 이 도덕이 분리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요. 요새 도덕적인 인간, 종교적으로 이제 모순이 되지 않는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모든 보편적인 이론이나 원리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부끄럽지 않는 인간이 없죠. 그죠? 모든 보편적인 원리나 어떤 이 이론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부끄럽지 않은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명의대방록은 실제로 이제 옛날 여러분이 잘 아는 손문선생 있죠. 손문선생. 중국의 신해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사람이 이제 일본에 이렇게 망명해서 흥중회를 만들어서 중국의 그런 이 공화정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산전품으로 갖고 다닌 것이 바로 이제 이 명의대방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계초라는 그 학자 있죠. 그 양계초라는 사람은 이제 황종일을 중국의 루소다 할 정도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로 이제 피냈던 장개석 총통, 이런 사람들도 이제 명의대방록이야말로 정말로 믿는 백성을 위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7세기 중엽에 써진 이 책이 현대사회, 특히 우리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정말 필요하고 꼭 한번 읽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종이의 오늘 군주론 이런 것은 어떤 선험적인 이미 경험한 그런 규칙이라든가 보편적인 원리로 인해서 이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실제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런 철학을 가지고 했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통령과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어떤 정신으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여실히 알려주는 좋은 책 같습니다. 꼭 필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황종이가 쓴 명의대방록에 대한 책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